자, 지금부터는 알파벳 A부터 I까지 쓰기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알파벳 A가 두 개가 있고요. B도 두 개, C도 두 개. 모든 알파벳은 이렇게 두 가지의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글자는 이 왼쪽에 있는 이 큰 글씨를 대문자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가끔 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조그만 글씨는 소문자이고요. 선생님은 얘를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가끔 하도록 할게요. 이제 알파벳을 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알파벳이 사는 알파벳 집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파벳 집을 하나 그렸고요. 자, 여기 있는 이 하늘색 선 있죠? 이 하늘색 선을 쭉 연결을 해서 주렁이가 됐네요. 자, 이 하늘색 선은 땅입니다. 땅. 그러면 이 집의 여기 첫 번째 칸은 1층이 될 거고요. 여기는 2층이 됩니다. 그럼 여기 아래는 뭘까요? 아래는 땅 아래니까 지하가 되겠죠? 모든 알파벳은 이 알파벳 집에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 총 이렇게 세 칸이 있죠. 알파벳의 대문자, 이 큰 사람은 커서 1층과 2층에 꽉 차게 살아요. 꼭 기억하고요. 요 작은 사람은 1층에 주로 살고요. 가끔 지하실에 모두 찾으러 가고 2층에 가끔 놀러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큰 사람은 1층과 2층에 꽉 차게 산다. 작은 사람은 1층에 주로 살지만 가끔 지하실 2층에 가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모든 대문자는 1층과 2층에 꽉 차게 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알파벳 쓸 때 삐뚤삐뚤하지만 1입니다. 숫자 1. 1을 먼저 쓴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래요. 1을 먼저 쓴다는 걸 기억하면 알파벳을 쓰는 순서를 학습할 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1. 1을 먼저 쓴다. 알파벳 집에 산다. 1을 먼저 쓴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요. 그러면 A부터 차근차근 써보도록 할게요. 이 알파벳의 이름은 A고요. A는 1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써보도록 할게요. 1, 그리고 짝대기. 자, 다시 1, 짝대기. 대문자는 1층과 2층에 산다고 했죠. 그래서 1층과 2층에 꽉 채워서 쓰고요. 소문자 A는 1층의 중간쯤에서 시작합니다. 1층의 중간쯤에서 시작한다. 왼쪽 위로 동그라미를 돌려주고요. 그리고 삐죽 이렇게. 자, 다시 1층의 중간부터 써서 왼쪽 위로 돌려주고요. 삐죽 이렇게 쓰면 되고요. A를 1층과 2층의 경계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못생긴 A가 나와요. 그리고 쓰기 불편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삐죽 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여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다시 잘못된 예를 보여줄게요. 여기부터 경계선부터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A가 안 예쁜 모양이 나오고 쓰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요. 1층의 중간쯤 돌려서 삐죽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알파벳 B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B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는 1층과 2층에 다 꽉 차고요. 1부터 씁니다. 자,
숫자 1 한번 떼고요. 둥글게 떼지 말고 둥글게 이렇게 쓰면 대문자 빕니다. 한 번 더. 1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2회 2번에 쓸 수가 있겠죠. 자, 알파벳 B의 소문자는 1을 먼저 길게 써주고요. 오른쪽 위로 동그라미 이렇게 떼지 않고 씁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1 쓰고요. 오른쪽 위로 동그라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가끔 알파벳 B 소문자를 쓸 때 1을 쓰고 이렇게 밑으로 돌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안 좋은 예 다시 1을 쓰고 이렇게 돌려서 쓰지 않도록 할게요. 자, 떼지 않고 1을 쓰고 위로 오른쪽 돌려서 동그라미 이렇게 알파벳 B 소문자를 완성하도록 합니다. 자, C로 넘어갑니다. C는 조금 쉬워 보이네요. 2층의 중간쯤부터 시작을 합니다. 2층의 중간쯤 시작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주는데 네, 1층의 중간 정도까지 여기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알파벳 C 대문자 네, 대문자는 이렇게 1, 2층에 꽉 차게 쓰고요. 소문자는 1층에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돌려주고 닿지 않게 다시 돌려주고 닿지 않게 네, 얘는 꼭 쌍둥이같이 생겼죠. 작아지기만 했어요. 이렇게 C가 완성이 됐고요. D로 넘어갑니다. D는 큰 사람 먼저 1 크게 써주고 둥글게 끝 1 둥글게 네, D의 대문자였고요. D의 소문자는 알파벳 B와 마찬가지로 먼저 1을 씁니다. 1을 1, 2층 꽉 차게 길게 쓰고요. 떼지 않고요. 왼쪽 위로 돌려서 동그라미 다시 한번 1을 쓰고요. 왼쪽 위로 돌려서 동그라미 이렇게 쓰면 됩니다. D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밑에서부터 돌려서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2를 보겠습니다. 2는 먼저 1을 쓰고요. 1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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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문자고요. 1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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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 대문자입니다. 2 소문자는 1층의 중간부터 시작해서 짝대기 하고 둥글게 닿지 않게 써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짝대기 둥글게 이렇게 알파벳 2가 완성이 됐고요. 알파벳 2를 이렇게 특이하게 쓰지 않게 주의를 하세요. 자, F로 넘어가겠습니다. F 발음이 조금 어려웠었죠? F는 1부터 먼저 쓰고요. 큰 사람, 대문자, 그리고 짝대기, 짝대기 써주시고요. 다시 한번 1 쓰고요. 짝대기, 짝대기 여러분은 반듯하게 쓰세요. 자, 알파벳 F의 소문자는 여기 1이 아니라 꼬부라진 1이에요. 이쪽부터 꼬부라진 1인데 약간 깊게 지팡이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가운데 1, 2층 경계선에 짝대기 이렇게 지팡이처럼 근데 지팡이인데 이게 이렇게 꼬부라지면 안 되고요. 위에 1이 꼬부라지고 내릴 때는 그냥 일자로 쭉 내려줍니다. 선생님은 지금 마우스로 쓰느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조금 꼬부라져 있는데 이렇게 조금 꼬부리고 쓰면 나중에 이렇게 T자랑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너무 조금 꼬부리면 안 되고 약간 지팡이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면 F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은 G로 갈게요. G는 2층의 가운데부터 C처럼 씁니다.
그런데 1층과 2층의 경계선까지 올려주고요. 한번 떼고 기역. 다시 C처럼 쓰는데 조금 더 올려주고 기역. 이렇게 씁니다. 여기를 이렇게 T처럼 쓸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기역자로 하도록 할게요. 얘는 알파벳 소리값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소문자. 네, 여기 A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1층의 가운데쯤 시작하면 왼쪽 위로 돌려서 여기까지는 A 소문자랑 똑같죠. 다음에 밑으로 내려져서 구부리기. 다시 1층의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안 올려도 되고요. 올려도 되고, 네, 글씨체 좀 달라요. 이렇게 구부려주면 됩니다. 네, A는 여기서 시작하지 않았죠? G는 여기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G는 여기까지 했다가 다시 내려줘야 되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못생긴 G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여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마치 구 쓸 때처럼 이렇게 꼬부려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H로 넘어갈게요. H는 똑같이 1부터 씁니다. 1, 11, 짝대기, 1, 11, 짝대기. 이렇게 하면 H 소문자고요. 대문자고요. 소문자는 2를 길게 써주고 떼지 않고 1층까지만 언덕. 다시 한번 2를 길게 써주고 1층까지만 언덕. 네, H는 B와 D처럼 마찬가지로 2층 끝까지 일자가 쭉 이어집니다. 자, I 오늘 마지막이네요. I는 먼저 1을 씁니다. 1 그리고 짝대기 짝대기. 네, 다시 1 맨 위에 짝대기 짝대기. I 대문자였고요. I'm sorry. 네, 소문자는 1층에 살고요. 2층의 마지막 점을 이렇게 조그맣게 찍어줍니다. 다시 I 소문자 1 그리고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A부터 I까지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를 쓰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어제 말했던 것처럼 알죠? 알파벳 집 아주 잘 그린 그림을 다시 안 그려도 되겠죠? 자, 안 그려도 되지만 그림이 뿅하게 나타나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 하늘색 선 땅이고요. 땅 위에 1층 그리고 2층이고요. 지하 1층이죠. 자, 이 알파벳 집 안에 알파벳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대문자, 큰 사람은, 큰 글자는 1층과 2층에 꽉 차게 살고요. 소문자는 1층에 살고, 대부분 1층에 다 살고, 지하나 2층에 가끔 놀러 간다. 이렇게 선생님이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했었고요. 또 하나 기억할 점은 항상 1부터 쓴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J부터 R까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는 2층 맨 위에서 항상 1부터 쓴다고 했죠? 1자부터 쓰는 거예요. 1. 자, 1자를 쭉 내리다가 꼬부라지죠? 이렇게 쓰고 짝대기. 다시 한번 대문자. 1자를 쓰다가 꼬부려주고 짝대기. J의 대문자였고요. 소문자도 마찬가지로 1자부터 쓰는데 소문자는 1층부터 시작합니다. 1, 2층의 경계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지하실에 뭐 찾으러 갈 게 있나 봐요. 지하실까지 갔다가 얘도 꼬부려주고 2층에도 잠깐 놀러 갑니다. 네, 2층에는 점만 이렇게 찍어줍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1층과 2층의 경계선에서 쭉 내려줘서 약간 더 꼬부려주고요. 이렇게 각지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점을 이렇게 2층에 점을 마지막에 찍어주면 됩니다. 소문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일자를 쭉 내리다가 이렇게 꼬부려주고 점 이렇게 하면 J의 소문자가 됩니다. J의 소문자는 지하 1층, 1층, 2층까지 이렇게 쓰여지겠네요. 자, K 보도록 할게요. K 마찬가지로 대문자 1, 2층에 꽉 차게 살고요. 1부터 쓸게요. 1 그리고 얘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편하고 빠르고 그리고 예쁘게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1 네, 2번, 3번 떼지 않고 이렇게 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부등호 모양으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K 대문자고요. 소문자는 K는 소문자 대문자가 조금 명확히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소문자는 대문자는 헷갈립니다. 1은 그대로 똑같고요. 이번에는 이 입이 1층에만 있어요. 소문자는 1층에 거의 사니까 얘도 떼지 말고 이렇게 그대로 부등호 모양처럼 해줍니다. 1 그리고 입 이렇게 그대로 모양을 이렇게 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안 써도 되고요. 그냥 1 쓰고 떼지 말고 바로 이렇게 모양도 똑같이 K입니다. 자, K 써봤고요. L 쓸게요. L은 좀 C처럼 쉬워 보이네요. 한 번에 1획에 다 쓰도록 할게요. 1 쓰고 떼지 말고 짝대기 1 쓰고 떼지 말고 짝대기 L은 이렇게 소문자는 2를 그냥 써주면 L이에요. 네, 이렇게 자, 다음 M으로 넘어갈게요. M은 먼저 1을 씁니다. 똑같아요. 1 쓰고 이렇게 쓰고 떼지 않고 3번 바로 내려줘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 다시 쓸게요. 1 그리고 떼고 다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 1 쓰고 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소문자는 1층에만 사네요. 다음 위아래로 넘어가지 않게 잘 써주세요. 1 떼지 않아요. 언덕 이렇게 M입니다. 자, 1 떼지 말고 언덕 떼지 말고 언덕 한 번에 1획에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N으로 넘어갈게요. N은 2번 떼줍니다. 1 쓰고요. 다시 1인데 위에서부터 다시 1 위에서부터 1 이렇게 N이에요. 위에서부터 1 이렇게 자, 이렇게가 바르게 원래 쓰는 거예요. 자, 소문자는 얘도 1층에만 있고요. M과 똑같은데 언덕이 하나예요. 1 쓰고 떼지 말고 언덕 1 쓰고 떼지 말고 언덕 우리 요거 되게 언덕 지난 시간 배운 것 중에 언덕으로 그리는 게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언덕으로 쓰는 게 한번 써볼게요. 언덕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뭐였나요? 소문자였는데 얘는 H의 소문자였고 얘는 N의 소문자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글자예요. 그래서 N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넘어가게 쓰면 H랑 너무 비슷해져서 꼭 2층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써주세요. 한 번만 더 써볼게요. N은 1층에만 살아요. 넘어가지 않게 잘 써주세요. 언덕 떼지 않고 H는 위에서부터 그려주고 언덕 이렇게 네,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N과 H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의 차이예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계속 헷갈릴 만한 것들은 선생님이 주의 깊게 얘기해 주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O입니다. O, 쉬워 보이네요. 자, O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를 예쁘게, 여러분 선생님보다 예쁘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시작해서 O 하면 되겠죠? 소문자는 1층에만 살아요. 동그라미를 1층에만 써주면 돼요. 네, 얘도 C처럼 쌍둥이 같죠? 네, 크기만 작아졌어요. 자, P로 갈게요. P는 1 써주고요. 한번 떼주고 둥글게. P의 둥글게는 2층에만 있습니다. P 1 쓰고 둥글게. 네, P였고요. 대문자. 소문자는 1층부터 시작해서 지하 끝까지 내려갑니다. 1 써주고 둥글게. 1 써주고 둥글게. 이게 P의 소문자인데요. P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굉장히 비슷한데 위치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P의 소문자는 2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얘는 6학년 언니 오빠들도 많이 대문자와 소문자를 혼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처음 공부할 때 잘 공부해 주세요. P는 이렇게 1, 2층에 있는 게 대문자, 지하랑 1층에 있는 게 소문자예요. 알겠죠? 자, Q로 넘어가겠습니다. Q는 아까 썼던 O를 그대로 씁니다. O. 완전히 똑같이 O를 써요. O 쓰고 다음에 요렇게 삐쭉. 네, 요렇게 쓰면 됩니다. 자, 다시 O를 예쁘게 동그라미를 하고요. 다음에 삐쭉. 네, 요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자, Q는 9처럼 쓰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마찬가지로 A나 G처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못생겨집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가운데 1층의 가운데 지금 점 찍어 놓은 데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왼쪽에 위로 돌려서 동그라미를 써주고 다음에 그대로 내려줄게요. 9 같네요. P가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1층의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왼쪽 위로 돌려서 동그라미 써주고 내려주면 됩니다. 얘가 Q고요. 선생님 저는 Q를 이렇게 쓰는데 괜찮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Q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뒤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간단하게 9처럼 쓸게요. 선생님도 Q를 이렇게 쓰고요. Q를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간단하고 예쁘고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자, R 보겠습니다. R은 1 써주고요. 네, 떼지 않고 쓸게요. 둥글게 하고 저기까지 안 가도 되고요. 바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면 1 쓰고 둥글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얘는 R입니다. 대문자 다시 한번 쓸게요. 1 쓰고 둥글게 여기까지는 P죠.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면 R이 됩니다. 여기는 떼지 않고 쓰는 게 더 빠르게 예쁘게 쓸 수 있어요. 자, 떼고 쓰지 않도록 할게요. 소문자는 1층에만 살아요. 1 쓰고 떼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1 쓰고 떼지 않고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시 1 쓰고 떼지 않고 올려줍니다. 이게 R의 소문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J부터 R까지 쓰기 연습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쓰기 연습. 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알파벳 집을 한번 다시 그렸습니다. 알파벳 집. 네, 여기 하늘색 선이 땅이었고요. 땅 위에 1층,
2층 대문자 큰 사람들이 살고요. 땅 밑에 지하. 지하실에는 소문자가 가끔 놀러 가는 곳이라고 했죠.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자, 알파벳 집을 하나 기억해 달라고 했고, 두 번째 기억할 사항은, 선생님이 제일 잘 그리는, 제일 잘 쓰는, 네, 1이었습니다. 영어는 1 먼저 쓴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1이에요. 1 먼저 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S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S. S는 이렇게 뱀처럼 2층 중간부터 시작해서 위에 끝까지, 2층 끝까지 돌려주고 1층 끝까지 이렇게 뱀 한 마리가 한 번에 그려집니다. 다시 2층 끝까지 닿게 하고요. 넘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네, 1층 끝까지 잘 이렇게 그리면 S, 뱀처럼 생겼네요. 소문자는 1층에만 삽니다. 적절한 위치에 먼저 딱 시작점을 잡고요. S 1층에 꽉 차게 그려주면 돼요. 써주면 됩니다. S. S의 대문자와 소문자가 완성이 됐고, T. 선생님이 1부터 준다고 했죠? 1. 그래서 T도 마찬가지로 1. 꽉 차겠습니다. 1, 2층. 다음에 짝대기. 다시 T 대문자 1. 짝대기. 이렇게 씁니다. T 소문자는 2층 중간부터 1을 그려주는데 밑에가 살짝 꼬부라져 있어요. 다음에 짝대기. 다시 1 쓰는데 밑에 잠깐 꼬부려주고요. 짝대기. T는 이 밑에를 꼬부려준다고 했는데 T는 꼭 꼬부리지 않아도 돼요. 이게 글씨체에 따라서 꼬부려주는 것도 있고 그냥 써주는 것도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은 T입니다. 이번에는 밑에를 꼬부려지지 않고 마치 더하기처럼 1, 2층 중간쯤부터 쓰고요. 짝대기. 얘도 T예요. 1, 짝대기. 선생님은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써요. 여러분도 자기가 쓰고 싶은 걸로 정해서 쓰면 됩니다.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밑에를 이렇게 꼬부리는 걸로 썼어요. 알아두세요. 네, U로 넘어가겠습니다. U는 얘도 한 번에 그리는데요. 왼쪽 위에서부터 1을 그려요. 1을 씁니다. 네, 떼지 않고 둥글게 해서 끝까지 올려줍니다. 네, 떼는 게 더 비효율적이겠죠? 더 쉽게 한 번에 쭉 쓰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1 쓰고 밑에 둥글게 2층까지 1층과 2층에 꽉 차게 예쁘게 넣어주면 되고요. 소문자는 1층에만 삽니다. 2층이 안 넘어가고요. 지하실에도 안 가요. 1층에만 삽니다. 네, 잘 기억해 주세요. 1층에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경계선부터 시작해서 1 둥글게 위로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떼지 않고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네, 1 써주다가 둥글게 내려줍니다. 네, 다시 한번 둥글게 쓰다가 아이고 내려주면 됩니다. 네, U는 둥글게 쓰다가 그대로 그냥 내려주면 돼요. 이게 U입니다. 여기 내려오지 않게 주의하세요. Y랑 헷갈립니다. V. V는 우리가 자주 하는 체크 표시. V. 한 번에 떼지 않고 써도 돼요. V. 더 효율적이겠죠? 빠르게 쓸 수 있겠죠? 소문자는 1층에만. 1층에만. 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것들은 대문자랑 소문자가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것들은 크기만 다르게 잘
조정해줘야 돼요.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잘 써야 됩니다. 네, W 갈게요. W 1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한 번에 쓸 수 있겠죠. 얘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네, 얘도 소문자 크기만 작아집니다. 1층에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W가 완성이 됐고요. X는 당연히 떼고 써주는 게 더 편하게 쓸 수 있겠죠? 1부터 비스듬한 1부터 1 X 1 X 네, 소문자 작게만 써주면 돼요. 1 네. 지하와 2층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Y 네, Y 잘 보세요. Y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죠? 얘는 완벽한 좌우 대칭이고요. 얘는 좌우 대칭이 아니지요. 자, 먼저 얘는 1 떼줘야 됩니다. 이렇게 연필을 떼주고요. 다시 1 합쳐진 지점에서 1층까지 같이 내려주면 돼요. 다시 대문자 Y 대문자 1 떼주기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내려주기 이게 Y예요. 네. Y 대문자를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소문자는 2획에 쓸 수 있습니다. 얘도 떼줘야 되고요. 1 떼주고요. 다시 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그대로 내려서 지하 끝까지 다시 1층 떼주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지하까지 써줍니다. 네, Y 헷갈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Y 지금 눈으로 잘 익혀주세요. 대문자는 3획에 쓰는 거고요. 1, 2층에 꽉 차게. 소문자는 2획에 쓰는데 지하랑 1층에만 있습니다. 네, 위치가 완전 다르죠? 그리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달라요. 얘는 쌍둥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일란 쌍둥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Z로 갈게요. Z 한 번에 써줍니다. 한 번에 쓸 수 있으니까요. 항상 효율적이고 편한 방법을 찾으면 돼요. Z 꽉 차겠습니다. 짝대기 1 짝대기 이렇게 소문자 그대로 크기만 작아집니다. 얘는 이름이 뭐였죠? Z였습니다. S부터 Z까지 한번 쓰는 방법을 학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들었을 때 잘 학습이 안 됐다 싶은 친구들은 돌려서 여러 번 들어보세요.